노 철학자 김영석 선생은 수년 전 신문 인터뷰에서 살아보니 인생의 절정기가 철없던 청년기가 아니라 인생의 매운맛, 쓴맛을 다 보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시기. 곧 60대에서 70대 중반이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동감 가는 말입니다. 나이 먹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내 인생에서 열매를 맺은 기간은 60대였다. 인생에서 제일 좋고 행복한 나이는 60에서 75세까지이며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어느새 모두 60대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 높은 기대 수명, 부족한 노후 준비, 불충분한 연금. 마침내 맞이하게 된 60살은 설레고 기쁘기보다는 불안함과 막막함으로 가득합니다. 은퇴를 기점으로 이제는 올라가야 할 길이 없어지고 천천히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60대에게 100살이 넘은 한 현역 철학자는 60이라는 나이를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단지 60세 넘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하는 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 60세부터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인생을 즐기거나 혹은 60세에도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도해 또 다른 인생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는 은퇴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60대 이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60대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린 아직 전성기의 맛도 보지 못한 햇병아리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연금 등으로 은퇴 준비를 해놓고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으로 여가를 즐기는 분.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사회공헌이나 봉사활동에 전념하시는 분. 평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 새롭게 도전하는 분 등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일시적인 시도나 도전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60세에게는 40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5, 60대가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때는 20대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 사회인으로서 출발하기까지 최소한 10여 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진로를 탐색하고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또 몇 번의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비로소 사회인으로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인생 1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 2막도 마찬가지입니다. 1막처럼 준비 기간이 10여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 2년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인생 2막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힘드신 노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80대, 90대가 되시고 나서 젊어서 내가 이것만 좀 잘했으면, 이것만 그때 알았으면 하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관한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우리 5, 60대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평생 빚 갚다가 세월 다 보냈다는 하소연입니다. 여러분들은 가계대출 1위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2021년 기준 OECD 31개국 중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대출이 더 늘어났다고 하니 비율이 더 높아졌을 건데요. 그만큼 우리는 빚 갚느라 허덕이고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출이 있더라도 소득이 있는 젊은 시절에는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도 없는데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야 한다면 여유 있어야 할 노후의 삶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빚도 자산이라고 빚내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라고 권유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식도 쭉쭉 올라주고 아파트 청약하면 경쟁률이 수십 수백 대 1을 하던 호황기 때나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요즘같이 금리가 오르면 빚은 자산은커녕 커다란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에는 대출금이 없어야 은퇴 생활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 집의 평수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옮겨서라도 대출금부터 갚는 것이 은퇴 후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큰 병에 대한 대비를 못한 겁니다. 노후 여유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삶을 예상치 못하게 무너뜨리는 게 질병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도 문제고 배우자가 병에 걸려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질병에 대한 대비를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젊었을 때는 당장 내 몸 튼튼하니 건강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건강에 돈을 쓰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50대가 되어보니 이런저런 일들로 병원 갈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보험 들지 말라는 내용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보험에 가입해봐야 보험사 수익 및 수수료 등 떼고 남는 걸로 챙겨주는 건데 그런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얘기입니다. 매달 2, 30만 원으로 잘 관리해서 나중에 암이나 큰 병이 왔을 때 이렇게 관리한 돈으로 감당이 가능하면 다행인 겁니다. 보험은 나갈 때는 꽁돈 같지만 큰일 닥쳤을 때 제일 효자 노릇하는 것도 역시 보험입니다. 그러니 실손보험은 꼭 가입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암이나 당뇨, 혈관 질환 등의 가족력이 있다면 이런 보험 하나쯤 더 가입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대비해 두고 병에 안 걸리면 다행인 겁니다. 또 혹시 병에 걸렸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니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러니 평상시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역시 후회하는 부부는 늘 돈에 쪼달리며 사는 겁니다. 젊어서도 그렇지만 나이 들수록 돈이 없으면 더 초라해집니다. 노후에는 당장 자산이 얼마 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달 자동 수익이 들어오고 또 쓸 수 있는 현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친구들 만나서 기분 좋게 차 한 잔 또는 술 한 잔 하며 편하게 사는 것도 당장 쓸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모양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하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당장 현금이 있거나 아니면 매달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대기업 출신은 안정적인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월세 받아가며 사는 것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소위 건물주라고들 하죠. 물론 세입자 관리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나면 수리도 해줘야 되고 세입자가 나가서 또 다른 세입자로 채워야 합니다. 건물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이 좋습니다.
그러니 노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매달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돈에 관한 공부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불리기보다 있는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산을 지키려고 하니 은행의 예적금 밖에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산이 있다면 최소 현 상황에서 어디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좋은지 정도는 알아두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을 앞으로 남은 3, 40년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충당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좀 더 젊어서 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 키우고 또 가계 대출을 갚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억누르고 살았던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삶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잘 살아온 겁니다. 다만 돌이켜보니 그때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은 지금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을 망설이는 이유로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지금까지 그냥 잘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와서 뭘 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해 보시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여행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학창 시절 못했던 공부도 좋습니다. 노년의 몸짱에도 도전해 보시고 젊었을 때보다 더 바쁘게 많이 도전해서 후회를 남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 8, 90대 어르신들 젊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없었고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후에 관한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고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넘치는 정보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시고 또 그걸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젊을 때 대비하고 실천하셔야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시게 될 겁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75세까지 인간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선즉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를 도모하면 능히 남을 누를 수 있다는 뜻인데요. 남을 의미하는 일을 나의 인생으로 바꾸어 보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인 지금, 은퇴 후 앞으로도 3, 4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데요. 가끔 친구들이 까딱하다 120살까지 산다. 조심해라. 하고 농담을 하곤 하는데요. 농담이지만 씁쓸합니다. 80이 넘으신 친정엄마께서 편찮으시고 병원, 요양병원 입원, 퇴원을 시키면서 나의 미래의 모습을 투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복잡하고 쓸쓸한 감정을 나의 자식들도 느끼고 괴로울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저 농담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느껴졌습니다. 저와 같은 5060 세대들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50대인 저도 이젠 노후 준비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작년 은퇴를 한 공무원 부부는 누가 봐도 부러울 만큼 완벽한 은퇴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금도 부족하지 않고 자식들도 모두 직장에 다니며 결혼해서 따로 돈이 들어갈 일도 없었습니다. 남은 일은 그저 은퇴의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계절마다 한두 차례 골프 가방을 메고 외국 여행을 다니는 것을 빼면 지극히 지루한 은퇴 후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은퇴 자금은 넉넉하지만 그 외에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지낼지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죠. 이 부부는 길고 긴 앞날이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 준비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퇴직 후 중년들이 마주하는 큰 문제는 다름 아닌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루함 그리고 무의미함이라고 합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좀 쉬겠다라는 막연하기 그지없는 계획은 지독한 지루함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을 겪거이 우울증을 앓는 분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건강, 일, 취미, 인간관계, 봉사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노후 준비란 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나 심리적인 면까지 두루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후에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생활은 등산입니다. 노후 취미 중에서 첫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바로 등산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 1위도 등산으로 뽑혔는데요. 자연과 가깝게 지내는 것도 노후 건강관리에 매우 도움이 될 뿐더러 평지를 걷는 것보다 산에 오르는 것은 더 많은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노후에 등산을 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아서 특히 50, 60대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등산은 장비 욕심이 없다면 크게 투자할 거리도 없는 취미로 많은 분들이 노후에 시작하는 취미입니다. 한국에는 산이 참 많아 각 산마다 다른 풍경과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이용해 여러 산을 정복하는 즐거움은 등산을 취미로 가졌을 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자연 풍경을 즐기며 나무 냄새와 풀 냄새, 흙 냄새를 맡으며 편안함을 느끼고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생활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적게 가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새로운 취미로 운동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가장 적합한 취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로 수영을 꼽기도 했습니다. 수영은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체내에 있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며 건강한 노후를 위해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영은 등산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즐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없다시피 저렴한 측에 속하는 운동입니다. 수영 자체는 개인 운동이지만 강습의 경우 단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노후의 커뮤니티 활동으로도 매우 좋은 취미입니다. 세 번째 취미 생활은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근육 운동이 결합한 스포츠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아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취미로 즐기기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탁구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등산을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4배 많고 폐 기능 강화는 물론 복근, 장단지, 어깨, 종아리의 근육 발달도 매우 좋으며 치매를 예방하고 뇌 기능도 향상시킵니다. 또한 안전사고 또는 부상의 위험이 가장 적은 종목이기도 해서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탁구 대회에도 60대 이상이 참가하는 실버부가 따로 편성돼 있어 대회 참가를 목표로 동기부여를 하기도 좋습니다. 80세 이상 노인들은 탁구공이나 라켓이 조금 큰 라지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탁구는 크게 노인종합복지관과 지역 탁구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복지관의 경우 초급반은 무료로 가르쳐주는 곳도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면 탁구장에서 진행되는 레슨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동호회에 가입해서 인맥도 쌓으시고 자세도 배우시면서 조금씩 배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취미생활은 채소 키우기입니다. 베란다 혹은 텃밭을 이용해 채소 키우기입니다. 노년 생활에서는 육체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집에서도 쉽게 움직이면서 하실 수 있는 취미입니다.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게 채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방울토마토나 오이, 상추 등 키우기 쉬운 채소들부터 기르신다면 수확해서 나오는 채소들로 반찬을 해먹을 수 있는 성취감도 느끼면서 은퇴 후 남은 지루한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퇴 후 복잡한 도시 생활을 끝내시고 지방으로 정착해 텃밭을 가꾸며 부부끼리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채소 키우기가 힘드시다면 식물을 키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식물을 키우면 정신건강이나 마음의 안정에 효과적이고 예쁘게 키운 식물을 집 곳곳에 배치해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공기 정화도 됩니다. 식물 키우기는 외로움과 우울감 극복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집에서 공간을 두고 식물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은 취미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생활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고 휴식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활동은 몸에 무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세들을 취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당겨주고 강화를 해줍니다.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심장 박동수가 혈압을 낮추고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면서 요가 동작과 호흡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의 시작 루틴으로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여섯 번째 취미 생활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수많은 행복감을 가지게 해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추천하는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자전거는 노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젊고 어릴 때 타도 좋지만 나이 들어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매일매일 여행을 다니는 기분으로 근력을 기를 수 있고 다양한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건강해지면서 자연스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근육 손실이 많아지는 노년에 큰 근육을 단련할 수 있기에 자전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면 우리가 단련할 수 없는 인대 주변 작은 근육을 단련할 때 최고의 효과를 냅니다.
트인 강변을 달리거나 도심지를 벗어나 외곽지로 나가게 되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멋진 자연을 느끼고 라이딩할 때 신선한 바람과 햇살을 온몸으로도 느낄 수 있어서 날마다 여행을 다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7번째 취미생활은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심리 치료에도 많이 활용되는 만큼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으로 내면의 세계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제로 그림 그리기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에 걸릴 확률을 7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손의 미세한 관련 신경이 활성화되고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다 보니 계속 뇌를 자극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운동에 비해 체력적인 부담이 들지 않고 붓을 들 힘만 있어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됩니다. 만약 막연히 그림 그리기에 부담을 느낀다면 컬러링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컬러링북은 이미 완성된 밑그림에 색칠만 하면 되는 교재로 비용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취미생활은 종이접기입니다. 종이접기는 소근육 발달에 영향을 끼쳐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종이접기를 하면 눈과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사용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접기는 뇌를 활성화해 정서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어 우울증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용 부담이 적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9번째 취미생활은 걷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가장 좋은 운동으로 걷기 운동을 꼽기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 체력적인 조건이 빠르게 나빠집니다. 중장년층이 건강식품과 건강정보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안타까운 점은 많은 이들이 건강식품에 두는 것만큼 운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몸을 움직이기를 게을리하면 빠르게 체중이 느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고지혈증, 고혈압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하면 비만과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동시에 운동을 하는 동안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엔돌핀이 분비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온몸의 근육을 사용하고 엔돌핀을 많이 생성해 불안감을 낮춰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취미생활은 음악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은퇴 후 색소폰이나 트럼펫 등 연주를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하모니카나 오카리나 우쿨렐라 같은 악기는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아서 많이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트로트 노래 부르는 것도 많이 배우시는데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최고이고 폐활량이 좋아집니다. 생활의 활력소가 되죠. 중년 이후에 즐겨 듣는 트로트, 클래식,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는 것은 영혼을 맑게 해주고 긴장감을 풀어주며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해소시켜줍니다. 악기 연주는 뇌와 신체의 운동 기능을 향상시켜주며 음악을 연주하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들과 함께 연주를 즐기거나 지역사회에서 음악회를 함께 뽐낼 수 있는 기회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노년에 즐길 만한 취미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기력해지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삶은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미 활동은 상상력과 창조적 사고를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나 감각 기능을 자극합니다. 취미 활동에서 생기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해결하면서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울 증상을 예방해주고 삶에 대한 자기 만족도를 올립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첫째는 스스로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의학 학술지에서 노인의 취미 활동과 정신질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는데, 연구는 전 세계 16개 국가 65세 이상 노인 9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6개국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 증상이 약 10% 낮았습니다. 건강한 느낌,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나라별로 비교해 보아도 취미 활동 인구가 많을수록 기대 여명도 길었고 국가 행복 지수도 높았습니다. 아무런 취미 생활 없이 노후 생활을 보내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이 악화되고 병원에 방문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죠. 전문가들은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 건강, 그리고 취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취미에 너무 과하게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를 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자신의 건강 상태도 잘 살펴야겠죠. 운동을 하더라도 등산보다 산책이 어울리는 경우, 헬스보다 수영이 어울리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생 100세 시대가 전망되면서 은퇴 후에 3, 50년의 세월을 더 보내야 하는 만큼 퇴직 후 많은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 이막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 미뤄뒀던 일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고 실천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취미 이외에도 바둑, 뜨개질, 봉사활동, 꽃꽂이, 사진 찍기, 스포츠 댄스, 배우자와 대화하며 외식하고 음식 만들기 등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취미들이 있으니 오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더 늦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즐거운 취미 생활을 찾으신다면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취미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이막을 위한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의식의 필요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만 퇴직한 이들에겐 특히나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무료함, 지루함, 무의미함과 같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과 즐거움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목표한 바가 없으면 일상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손주를 돌보게 되거나 소파와 한몸이 되어 하루 종일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이리저리 오가기만 할 수 있죠.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있답니다. 너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나의 몸과 마음을 잘 가꾸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는지에 따라 하루를 그저 심심하고 무력하게 보낼 수도 있고 알차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집중하게 되면 인생을 보다 건강하고 뜻깊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